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그 성남에 네, 이주구에 조그만 거 빌라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성남의 어느 동을 좀 저기 매수하셨을까요? 중앙구 은행 2동이요. 중앙구 은행 이동에 재개발 이지구에 좀 작은 네,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빌라요. 네네. 네, 여기에 지금 그러면은 세입자를 좀 두고 계신 건가요?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네, 그럼 좀 2주택 상황이세요. 아니요, 집이 하나 있어요. 2주택 상황이신 거고. 네. 네,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하신 중앙구 은행동의 이 다세대 주택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미 구입하셨는데 안 좋다 그러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니 저기 그냥 가계약으로 아, 하고 네. 예, 해놓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한번 얼마 정도나 입금하셨어요? 지한데요. 12평이고 지분은 3.8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분이 근데- 3.8평이요? 네네. 전용이 12평이고 네네. 방 2개 얼마에 매입을 하셨는데요? 2억 2천이요. 2억 2천에 예, 전세는 '음. 1억 3천에 맞춰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1억 3천 들어가 있고. 네네. 자, 한번 지역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은행 이동이라고 하셨으면 여기 있는 은행주공 아래쪽 말씀하시는 예, 거죠? 바로 아래쪽. 바로 아래쪽. 네. 지금 뭐 추진하고 있나요? 1블럭은 60%가 됐고 제가 산 거는 한 20% 12월 달부터 네.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의율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동의율을 통해서 이제 재개발 형태로 뭐 네. 사업의 종류는 뭐가 될지 모릅니다. 저희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이요? 네네. 뭐 시프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모르고 민간 네. 임대주택. 잘은 모르시고 25평형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구역 내에 있는 이 주민분들만 똘똘 뭉쳐져 있으면요. 네. 사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수는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은 재개발이에요. 똑같이 뭐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형태의 새로운 사업인데 네. 이제 근거 법이라던가 아니면 추진하는 추진 주체에 따라서 이 사업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근데 조합원들께서 이거를 다 동의를 해야지만 이런 형태로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추진하다가 만약에 뭐 하나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주민들만 잘 똘똘 뭉쳐 있으면 그분들이 또 동의서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에 신청을 또 할 수가 있고 떨어지면 또 다른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추진 의사가 확고한지 요 주민들께서.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구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봤을 때 요 구역 내에 있는 소유주 분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 구역에서 추진을 하는데 나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가 한 40평, 50평 되는 걸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거주도 하면서 월세도 받아서 그걸로 생활비도 써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거 철거해서 30평대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우리 한 5년, 6년 잡고 사업합시다 하면 그분들이 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잘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비율이 많이 적어야지 유리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상권이 발달해 있으면 안 돼요. 상권 발달해 있으면 기본적으로 월세 나오는 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으실 거예요. 통건물이 많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점들 다 고려를 해가지고 봤을 때 현재 동의율이 작년부터 받았는데도 20%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추진 의사가 높은 구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뭐 내부적인 속사정은 실제로 거기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해봐야겠죠. 네.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추진 의사가 현재는 없더라도 세월 지나서 옆에 구역이 막 잘 돼서 돈이 됐어요. 네. 그러면 하려고 하죠 다들. 음.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현재 물건 산 금액이 프리미엄 얼마 안 주고 산 적당한 가격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님 물건은 일단 평수는 뭐 일반적인 투룸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지분이 왜 이렇게 좁죠?
네, 3.8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용적률을 한 250%까지 적용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건축물이. 200% 정도 적용받았다면 그래도 한 5평에서 6평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분이 좀 적은데 그 지분을 한 2억 2천 주고 매입을 하셨다는 얘기는 평당 한 7천대에서 8천대 이 정도 주고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서울의 좋은 지역에서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은 조금 비싸게 주고 사신 감은 있다. 이게 지금 근데 제가 보는 선생님, 판단이고요. 그 대표님 거기 네. 그 은행 거기 주공 아파트가 네.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거기가 3,500세대가 나온다면서 네네. 대단지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걸 보고. 그거는 이제 별도의 재건축 구역이고요. 네. 시청자님께서 참여하시는 거는 별도의 사업이에요. 아, 별도의 사업이지만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추진체도 완전히 다르고요.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참여하시는 분들이랑 네.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각각 형태가 다 다른 물건의 그런 소유주들이랑은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추진에 대해서는 노후도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갈 것으로 보인다. 이게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로 매수하신 금액대를 보니까 이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많이 주고 사신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계약을 하셨잖아요, 시청자님은. 네네.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2주택자라 그러셨죠. 네네. 거주하시는 아파트 한 채가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세를 놨어요. 전세를. 아파트를 전세를 주셨어요? 네네. 여기 혹시 나중에 들어가 다시 거주하실 건가요? 저는 2017년 초에 했는데 좀 오르면 팔을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거주를 하나요? 아니요, 거주 의무는 없어요. 17년 초에 매입하셨다면서요. 네네. 17년 파리 대책 전에 매입하셨으면 거주 의무는 없어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은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네. 그러면 지금 새로 매입하신 다세대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임대사업자 네. 등록을요? 그래야지 생애 1회라도 요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돼 버리면 꼼짝없이 다주택자예요. 그 한 가지 여쭤볼 거는요. 예, 제가 지금 고민 중에 가계약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들도 집에 한 채가 있고요. 예. 저희 남편 이름으로도 한 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앞으로 해야 할지 아들 앞으로 해야 할지.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똑같은 상황 같은데요. 임대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사업자를 내야 한다는 아니에요.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냈을 때 유리한지 안 내는 게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하고서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물어봐야 하나요? 근데 시청자님 상황만 제가 들어봤을 때는 만약에 안 내면 사업자를 안 내시게 되면 네네. 요 물건도 나중에 차익 남으면 양도세 중과세 받고요. 아파트 가지고 계시던 것도 이제는 비과세를 못 받아요. 다주택자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등록한 물건에 대해서는 중과 배제가 들어가요. 10년 동안 임대를 개시하면. 그러면 일단 얘도 중과세가 안 나오고 거주 요건이 없는,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 충족한 아파트잖아요. 가지고 계신 게. 네. 그거에 대해서도 생애일의 비과세는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금만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등록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예. 그렇겠죠? 감사하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